네, 안녕하세요. 상식축구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축구 콘텐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 축구 잘 알려주기라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몇 주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진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걸 구매해서 여러분께 이걸로 어디가 뭐 수비고 공격이고 미드필더고 뭐 어떤 전술이 있고 뭐 어떤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그래픽으로 좀 해봤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간단하게 저퀄리티지만 그래도 방구석에서 축구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노란색 팀과 빨간색 팀 이렇게 11명이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수비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3명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4명 이 자리에 있는 지역을 바로 보통은 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33, 442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3도 그렇고. 그래서 그 433의 4가 뭐냐면 수비 4명을 가리켜서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343은 뭘까요? 바로 수비 3명이니까 3이겠죠? 3이니까 수비가 3명. 혹은 뭐 간혹 가다가 5명 이렇게 5명씩 수비를 또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수비가 4명이 있으면 4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수비가 3명이 있으면 3백, 뭐 5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축구 중계를 보실 때 뭐 4백이다, 3백이다, 5백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곧 수비가 4명이다, 3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앙에 있는 선수들 이렇게 3명이라고 하고 중앙에 있는 이 수비 2명, 자, 이 2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 있는 이 수비 2명을 뭐 풀백 혹은 윙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센터백, 그러니까 센터는 가운데죠. 그러니까 센터 가운데에 있는 백, 가장 뒤에 있는 포지션을 이제 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중앙에 있는 수비수를 센터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백은 이제 흔히 보통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 공격수가 보통 체격이 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막아내기 위해선 결국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체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또 요즘 날에는 이제 상대 공격수가 또 발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이제는 좀 빠른 속도가 요구가 됩니다. 보통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면 스피드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러한 능력조차도 보완해야 현대 축구에서 탑 클래스 수비수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공격 상황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상대 공격 진영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키가 크니까 헤딩을 잘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딩골을 노리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수비수들이 그 상대 공격 진영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흔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국가대표 경기를 보더라도 뭐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를 봤을 때 정태욱 선수나 뭐 박지수 선수가 계속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갔었죠. 그게 바로 키가 크기 때문에 코너킥에서 헤딩을 따서 골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라는 말이 있죠. 반면에 여기 측면에 있는 수비수, 이 측면에 있는 수비수를 이제 뭐 윙백 혹은 풀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윙백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풀백이라고 불렸냐면 뭐 위키백과를 참고했을 때 저도 위키백과를 자주 봅니다. 위키백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뭐 공신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오피셜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여러분 위키백과 많이 참고하시고요. 위키백과의 광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풀백은 이제 풀이 뭐냐면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과거에는 2-3명이 수비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 중앙에 있는 2-3명의 수비수를 전부 풀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3명을 과거에는 이 수비 3명을 전부 다 풀백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수비수 역할이 다양해지고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4명의 수비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드필더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미들백이 그 수비 진영으로 내려오면서 현재 센터백 역할을 맡게 됐고, 그리고 풀백은 이제 여기 있던 풀백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두세 명의 수비수였죠. 그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윙백이라고 용어가 좀 변경이 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흔히 그냥 풀백 혹은 윙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윙백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윙백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윙백은 결국에는 날개 지역에 있는 수비수를 이제 윙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 축구에서 이 윙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계속돼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측면 수비수 윙백의 부재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영표, 차두리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을 뒤를 이을 만한 선수가 과연 누가 있느냐? 김진수, 홍철, 김창수, 이렇게 김문환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차두리나 이영표의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윙백은 사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 윙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버풀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버풀의 현재 오른쪽 백에는 아놀드가 있죠. 아놀드가 있고 왼쪽 윙백에는 로버트슨이 있죠. 이제 그 두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수비 능력도 좋고 또 체력도 좋고 그리고 크로스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윙백에서, 현대 축구에서 윙백에 요구되는 능력은 이게 빨리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왔다,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고 뒤로 후진할 수 있는 스피드와 또 지구력, 그리고 이제 상대 진영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공격수에게 헤딩할 수 있도록 크로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아놀드랑 로버트스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우월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수비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중계를 보시면서 수비에 관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려운 곳을 좀 긁어드렸다고 생각하고 축구 중계 재밌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